처음에는 모노크롬을 이색 저색 하다가 내 색이 있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화가가 있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점인데, 자기 색깔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해요. 그래갖고 그것을 특허를 등록하려고 시도하죠. 이브 클랭, 색깔을 소유하려고 한 화가. 그래서 이브 클랭은 여러 색깔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짙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짙은 파란색이다. 근데 여러분, 짙은 파란색도 약간 밝게 아주 윤활유를 발라놓은 것 같이 아주 매끄러운 파란색이고요, 번들번들한 파란색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기는 그런 파란색은 싫고 약간은 깊이가 있는 짙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화학 전문가 있죠, 색깔 같은 거 석유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화학 전문가랑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가 수많은 배합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느낌에 딱 부합하는 색을 찾죠. 그래서 여러 후보를 놓고 그 중에서 딱 요 색깔이네 라고 해서 그 색깔을 자기가 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색깔 배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그 화학자하고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죠. 그래서 이 색깔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 색깔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현대미술관에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은 갑자기 짙은 파란색 하나 떡하니 걸려있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현대미술관에는 무조건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브 클랭의 모노크롬 회화입니다. 모노크롬 회화인데, 이브 클랭 자신이 만든 색이죠. 자신이 만든 색이에요. 자연에서 찾은 색이 아니라 자기가 화학자와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합해 보던 끝에 찾아낸 겁니다. 이게 이제 번들번들한 느낌 전혀 없고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고 그윽한 느낌의 그런 파란색이죠. 그런 느낌의 파란색이 드디어 탄생한 겁니다. 비슷한 색깔 계열로는 우리가 울트라마린 계열이라, 울트라마린 바다색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짙게 표현해본 그런 거고, 여러 안료, 재료 이런 것들을 혼합했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배합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특허를 냈어요. 특허청에 가가지고 내가 만들었음, 그래서 이거 내 걸로 해주세요 라고 프랑스 특허청에 찾아갔는데, 프랑스 특허청에서 대단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특허를 줘야 될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색깔을.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색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배합해서 만들었으니까 요거 특허 거리는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색깔을 남이 쓰려면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색깔 남들이 쓰려면 돈 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고민 좀 하다가, 특허는 줄 수 없고 특허는 줄 수 없고, 당신이 이 배합 비법을 몇 월 며칠에 만들었다는 것만큼은 기록해 줄게, 그렇게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이브 클랭은 입맛을 다시면서 내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입맛은 좀 다셨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에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 IKB. 요게 영어로 IKB인데, I가 인터내셔널이에요. 국제적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아 들어라, 이런 얘기죠. 인터내셔널하다. 그 다음에 K는 자기 이름이에요. 클라인. 영어로 클라인이거든요. B는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블루예요. 블루.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할 클랭, 자기 자신의 파란색이다.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 이름이 IKB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미술관에서 이 파란색 이브 클랭인가 가서 보시면 IKB하고 넘버가 써 있죠. IKB 뭐 125 이런 식으로. 여러분, 원래 예술가들은 자기 복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복제. 왜냐? 그거 너무 뻔한 거죠. 뻔한 거고 남들이 흉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한번 했다가는 사람들이 지겨워가지고 인기가 시들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복제 이런 걸 안 하는데, 클랭은 대단히 독특하게 이것만 할 수 있게 됐죠. 왜요? 자기 색이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약간 넓적하게 IKB 약간 홀쭉하게 IKB, 계속 형태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IKB 일련의 작품들을 계속 만들었는데, 놀라운 거는 만드는 족족 잘 팔렸다, 이런 얘기죠. 요게 자기 색을 소유하려는 화가가 자기가 만든 파란색이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가 좀 되겠죠. 이야기거리 좀 되고, 그래서 많이 팔렸습니다. 이거 정말 잘 팔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미술관에서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미술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매우 달랐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 또 전시회 오프닝식 할 때 사람들한테 하나씩 보여주죠.
자, 업어치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뭐 업어치기 하면서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건데, 여러분 지금 흑백이라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저 뒤에 보이시는 딱 걸려있는 작품들이 다 뭐예요? 이게 모노크롬이에요. RKB 작품들이에요. RKB들이 걸려있는데, 근데 이거를 아주 좀 독특하게 이렇게 세팅했죠. 그래서 어떤 거는 두 개의 지지대에 딱 걸려있는 거, 어떤 거는 하나의 지지대에 걸려있는데 하나는 좀 높이 있고 하나는 중간쯤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들이 좀 다르죠. 그럼 여러분 벽면을 장식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느낌으로 모노크롬이 걸려있는 것도 대단히 모던한 느낌으로 괜찮습니다. 네. 당시에 사람들이 이브클랭 전시 와가지고 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맨날 얘기하죠. 이렇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느낌이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가? 난 요 느낌이 좋은데 하면서 서로 얘기하지만 다 어차피 똑같다는 거. 네, 그런 거 같고, 조금 이제 사람들이 고를 수 있도록 좀 약간 다양성을 준 거죠. 이게 고를 수 있게. 그래서 청색 시대의 모노크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거 57년 무렵에 여기저기 전시하러 다니면서 정말 잘 팔았습니다. 잘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디셀도르프의 슈멜라 갤러리, 그런 데서 전시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대단히 주목받는, 대단히 쇼킹한 데뷔에 이어서 연이어 히트작을 내놓고 있는 아주 젊은 예술가, 주목을 받았죠. 젊은 친구가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들썩거렸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피카소라든가 그렇게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사람들 덕분에 프랑스 미술 정말 잘 나갔었다가 2차 세계대전 즈음부터 프랑스 미술 완전히 꼬꾸라졌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1950년대 후반에 혜성처럼 프랑스 예술가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미국에 완전히 뺏겼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기대주가 나타났다 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브 클랭에 대단히 열광을 했죠. 열광하고, 그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에 부응하면서 이브 클랭이 선보인 작품들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모두 다 어마어마하게 쇼킹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브 클랭의 전설적인 전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전설이라는 거냐? 진짜 그 얘기 좀 해볼게요.